안녕하세요. 미스터리 라디오 M입니다. 오늘은 제임스 패터슨의 Roses Are Red 5편입니다. 전편을 안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영상을 먼저 보신 후 감상해 주세요. 내가 메이플라워 호텔에서의 납치 소식을 들은 것은 FBI 사무실에서였습니다. FBI는 메이플라워 호텔 2분 거리에 있는 캐피톨 힐튼 호텔에 사령본부를 세웠고 10여 명의 요원들을 메이플라워 호텔로 보냈습니다. 납치범들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었지만 배 씨는 현장 감시를 위해서 그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장착한 헬리콥터와 아파치들이 워싱턴의 하늘에서 전세버스를 수색했고 모든 경찰과 군대, 시립 주립 비행회사, 심지어 개인 전세 비행기까지 버스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납치범들이 말한 데드라인까지 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보험회사의 위기관리 부서장인 스티븐 볼딩과 위기관리위원인 질 아브람슨이 우리의 사령본부를 찾아왔습니다. 스티브 볼딩은 우리에게 내용을 지시하러 왔다고 합니다. 배 씨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자 그는 손을 내저으며 말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진행할지 말하겠소. 일단은 당신들을 우리 일에 끌어들였지만 언제라도 내보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오. 나도 전직 FBI 요원이었고 따라서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어. 지금 우리 인사 같은 건 할 시간 없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카발리 요원, 이 납치범들에 대한 단서라도 있나? 지금이 11시 46분이니까 정확히 1시간 45분 남았어. 배 씨가 짧게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버스가 납치당하는 걸 본 목격자들이 있긴 합니다. 납치범들은 2명의 남성이었고 스키 마스크 같은 걸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11시 47분입니다, 미스터 볼링. 그때 미스 아브람슨이 말합니다. 메이플라워 호텔로 돈이 오는 중입니다. 몸값은 제 시간에 지불될 겁니다. 볼링이 말을 받습니다. 우린 지금 납치범들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우리 쪽 사람들이 돈을 배달할 거고 우리만 갈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배 씨는 마침내 볼딩을 향해 언성을 높이며 말합니다. 지금까지 당신 말을 들어줬으니까 이제 내 말 똑똑히 들으라고. 미스터, 당신은 전직 요원이었고 나는 현직 요원이야. 당신이 아직까지 FBI 남아있었다면 당신은 내 밑이었을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내 밑이야. 그러니 잘 들어. 우리 쪽 사람들이 돈을 배달할 거야. 나는 그들과 함께 갈 거고 당신은 여기 남을 거야. 바로 이렇게 이 상황을 진행할 거라고. 아브람슨과 볼딩이 그녀의 말에 반박하려 하지만 배 씨는 곧바로 그들을 저지하며 말합니다. 당신 둘 다 더 이상의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게 좋을 거야. 모든 상황은 우리 지시대로 움직일 거고 만일 그게 마음에 안 든다면 당신 둘 다 아웃이야. 여기서 지금 당장 당신을 체포할 수도 있어, 볼딩. 당신도 마찬가지고, 미스 아브람슨. 우린 지금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정확히 1시간 57분 안에 말이야. 시간은 엄청난 속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비행기도 전세버스를 발견하지 못했고 열감지 헬리콥터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1시 20분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까와 같이 음성이 변조된 범인입니다. 지금 호텔 프런트에 미스터 두너를 위한 배달물이 하나 도착했을 거야. 그 안에 핸디토키가 몇 개 있어. 그걸 모두 가져와.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지?
배시가 물었습니다. 지금 호텔 주방 앞에 세워진 그 벤에다 돈과 다이아몬드를 싣고 코네티카의 동쪽으로 향하도록 해. 조금이라도 경로를 벗어난다면 인질들은 모두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다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호텔 주방 앞에 벤을 세워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베시 카발리와 나는 다른 2명의 요원과 함께 벤으로 달려가 코네티카로 차를 몰았습니다. 잠시 후 핸디토키에 연락이 옵니다. FBI 요원들은 워키토키를 핸디토키라고 부르는데 그게 과연 범인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지 범인은 자기가 우리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과시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크로스 형사? 여기 있다. 우리는 지금 코네티카에 있어. 이제 어디로 가지? 잘 들어. 만일 감시용 비행기나 헬리콥터가 보이는 날엔 그대로 인질들을 죽일 거야. 알아듣겠어? 오케이, 알아들었어. 나는 이렇게 말하고 배시를 돌아보았습니다. 배시는 즉시 감시용 비행기를 철수시켰습니다. 납치범들은 우리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 보입니다. 최대한 빨리 볼티모어 워싱턴 공항철도역으로 가. 너와 FBI 요원들은 볼티모어에서 보스턴으로 가는 5시 10분 기차를 타야 해. 돈가방을 들고 오라고. 다이아몬드도 가지고 와. 우리의 $5, $10짜리를 보스턴으로 들고 오라고. 지금 모든 지역의 FBI 요원들이 경계태세에 돌입한 거 알아. 그래도 상관없어. 어디 한번 우리를 잡아보라고. 죽었다 깨나도 안 될걸? 네가 바로 그 마스터마인드야? 그러나 핸디토키는 대답 없이 꺼져버렸습니다. 나와 배시, 도우드와 월시는 보스턴으로 가는 열차의 2번째 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흔들리는 기차 안은 너무나 시끄러워서 제대로 생각하기도 힘들었고 대화도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납치범이 다음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납치범들이 우리에게 창밖으로 가방을 떨어뜨리라고 할까요? 아니면 누가 다른 아이디어 있나요? 내가 물었습니다. 배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여기서 만나자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보스턴까지의 모든 지역을 커버하지 못하리라는 건 그들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게다가 기차 근처로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금지시킨 게 가장 결정적인 한방이었어요. 납치범들은 이미 몸값 배달에 대한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한 것 같아요. 그 자식이 똑똑한 건 인정해야겠군요. 월시 요원이 말했습니다. 그때 핸디토키가 다시 켜집니다. 안녕하신가, 스타 경찰 나리들. 이제 막 진짜 쇼가 시작될 건데 기대하라고. 기억하고 있겠지? 만일 비행기나 헬리콥터가 기차 근처에 뜨는 날에는 그대로 모든 인질들을 죽일 거야. 이제는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말합니다. 인질들이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믿지? 넌 전에도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했잖아. 너희가 믿든 말든 그건 내가 알 바 아냐. 하지만 버스 인질들은 안전해. 어쨌든 지금 당장 기차 문을 열도록 해. 내가 신호를 하면 가방을 던지는 거야. 지금이야 지금. 당장 움직이라고. 우리가 인질들을 죽이게 만들지 말란 말이야. 우리는 무거운 돈가방을 들고 가까운 기차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벌써 이마에 땀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준비하라고. 워키토키에서 남자가 미친놈처럼 소리 지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자, 제대로 준비하란 말이야. 이제껏 우리가 생각해낸 트릭이라고는 돈가방을 떨어뜨리는 간격을 최대한 길게 해서 놈들이 그것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가방 하나는 감춰둬서 그놈들이 계속 수색하게 하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그건 인질들에게 너무 위험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준비됐어? 준비됐냐고. 날 실망시키지 마. 그리고는 갑자기 핸디토키가 꺼져버립니다. 개자식들. 배씨가 무거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그 자식은 우릴 가지고 놀고 있어. 지금 우리를 비웃고 있다고. 맞아요. 하지만 일단 진정합시다. 놈들 페이스에 놀아나면 안 돼요. 내가 말했습니다. 그놈은 모든 걸 다 계산에 넣었어요. 우리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수작이라고요. 도대체 이 자식은 뭐 하는 놈이죠? 그때 다시 핸디토키가 켜집니다. 문 열어 지금 당장 가방을 던질 준비를 하라고. 목소리가 또다시 명령을 합니다. 나는 지폐가 가득 든 2개의 무거운 돈가방을 들고 문에 걸터 섰습니다. 바람 소리가 고막을 찢어버릴 것 같습니다. 지금 기차는 자작나무와 소나무와 수풀이 우거진 숲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위에 인가라고는 없고 지나가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돈가방을 던지기에 완벽한 장소 같아 보입니다. 핸디토키가 다시 꺼져버립니다. Fuck! 도우드 요원이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는 모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후 1시간 15분 동안 우리는 11번이나 같은 일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중 3번은 돈가방을 가지고 기차의 다른 칸으로 옮기라고 했고 우리는 기차 맨 끝 칸으로 달려갔다가 다음 순간 다시 맨 앞 칸으로 옮겨와야 했습니다. 너희들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 너무 순종적이란 말이지. 라디오의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핸디토키가 꺼져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배씨가 소리칩니다. 그 개자식을 당장 죽여버리고 싶어. 우리는 무거운 돈가방을 기차 끝에서 끝까지 옮기느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땀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신경은 예민할 대로 예민해진 상태였습니다. 다시 핸디토키가 켜집니다. 돈과 다이아몬드를 챙겨 지금 당장 문 열고 가방을 던질 때 아주 가깝게 던져야 돼. 명심하라고. 아주 가깝게 한꺼번에 던져야만 돼. 아니면 인질들은 모두 죽는다. 우린 지금 너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고. 개수작할 생각일랑 하지도 마. 그리고는 핸디토키가 꺼집니다. 우리들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나는 최대한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려 했지만 이제는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차 끝으로 뛰어갈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시 핸디토키가 켜집니다. 이봐, 엄살 피울 생각 말고 일어서라고. 문을 열고 가방을 던질 준비를 하라고. 핸디토키 너머 캔을 따는 소리가 들리고 길게 한 모금을 들이킨 다음 목소리는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가방을 던져. 지금이야. 가방을 던지라고. 지금 우린 기차를 보고 있어. 당장 가방을 던져. 아니면 인질들은 모두 죽는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가방을 하나하나 기차 밖으로 던지는 것뿐이었습니다. 가방이 모두 기차 밖으로 던져졌을 때 마침 기차는 굽이진 산길을 돌아가고 있었고 더 이상은 뒤쪽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신음과 욕이 뒤섞인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배씨는 숨을 헐떡이며 말합니다. 제기랄, 그들이 해냈어.
그들이 돈을 가져갔다고. 그들이 이겼다고. 핸디 토끼가 다시 켜집니다. 다들 도와줘서 고마워. 역시 최고의 팀이었어. 그 정도 실력이라면 마트에서 물건 포장 하나는 잘들 할 것 같은데? 오늘 일 때문에 어디 목이 붙어 있겠어? 네가 마스터마인드란 놈이냐? 내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핸디 토끼는 꺼져버립니다. 이제 라디오의 목소리도 사라져버렸고 돈과 다이아몬드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19명의 인질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나와 배시와 도드와 월시는 가장 가까운 역에서 내렸습니다. 역 앞에는 이미 2대의 검은색 FBI 차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차량 주위에는 소총을 든 여러 명의 요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납치범들은 모두 숲을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카일 크래거가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는 중이고요. 길목마다 검문 검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황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희소식이 하나 있어요. 버지니아 틴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전세버스가 목격된 것 같습니다. 요원 하나가 우리에게 다가와 상황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전세버스를 봤다는 목격자와 바로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목격자는 이자벨 모리스라는 여자였고 그녀는 지역 버스 회사의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미시즈 모리스? 혹시 그 버스가 파란색 바탕에 금색 줄무늬가 있었나요? 배시가 물었습니다. 파란색의 금색 줄 맞아요. 우리 동네에 그런 고급진 전세버스가 오갈 이유가 없어서 내가 유심히 봐뒀지. 미시즈 모리스? 혹시 버스 번호판을 기억하고 있나요? 일부라도 좋으니까 뭐 생각나는 건 없습니까? 그녀는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남의 차 번호판을 외우고 다니겠어? 그렇다면 왜 신고를 하신 거죠? 내 말을 듣기는 듣는 거요? 말했잖아. 그런 고급 버스가 우리 동네를 돌아다닐 이유가 없다고. 거기다 신고를 한 건 내가 아니라 남자친구였다고. 그는 시민 순찰대거든. 내가 내 남자친구한테 고급 전세버스가 우리 동네를 돌아다니는 게 이상하다고 말을 했더니 그가 경찰서에 전화를 한 거라고. 그나저나 경찰이 왜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 거지? 버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미시즈 모리스? 그 전세버스를 봤을 때 혹시 승객들이 타고 있었나요? 아니, 운전기사뿐이었어. 덩치가 아주 큰 작자더군. 근데 당신들 뭐 때문에 그 버스를 그렇게 신경 쓰는 거냐니까? 혹시 버스를 특정할 만한 게 기억나지 않나요? 로고나 행선지 표시나 아무거라도 좋습니다. 지금 이건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오 마이 갓. 그녀는 짧게 숨을 내쉬며 빠르게 말합니다. 맞아. 차 옆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 윌리엄스버그를 방문하라 뭐 그런 스티커였어. 아, 그리고 버스 한쪽에 워싱턴 관광이라고 쓰여 있었던 것 같아. 맞아, 틀림없이 워싱턴 관광이라고 쓰여 있었어. 내 말이 좀 도움이 됐나요? 배시는 벌써 다른 전화로 카일 크래거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최대한 빨리 버지니아의 틴덴으로 가는 방법을 논의 중입니다. 미시즈 모리스는 여전히 귀가 따갑도록 말을 쏟아냅니다. 그 전세버스가 향하는 곳에는 농장이 3개밖에 없고 난 그 모두를 잘 알고 있다오. 그중 2개의 농장은 80년대 지어진 군대 주둔지와 접해 있지. 지금은 군인들이 다 철수하고 버려진 곳이지만
아무래도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꼼짝 말고 거기 계세요. 우리가 최대한 빨리 그곳으로 갈 테니 손도 까딱하지 말고 계셔야 됩니다. 난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도움이 될 거라고. 미시즈 모리스, 지금 우리가 가는 중이니까 제발 진정하고 가만히 계세요. 내가 말했습니다. 돈가방이 떨어진 곳 주변을 수색하고 있던 헬리콥터 한 대가 카일 크래그를 태우고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는 그 헬리콥터를 타고 바로 틴덴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6시 틴덴의 고등학교 운동장에 내렸을 때 거기에는 2대의 세단과 한 대의 검은 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시즈 모리스가 말한 농장에서 6, 7km 정도 떨어진 이곳에 내려 자동차를 이용해 숲 쪽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이사벨 모리스는 첫 번째 세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의 큰 체격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어느 농장으로 먼저 가야 할까요? 내가 물었습니다. 누군가가 숨는다면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미시즈 모리스는 회갈색의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에 잠기더니 마침내 말합니다. 도널드 브라운의 목장이야. 작년 봄에 브라운이 죽은 이후로 아무도 거기 사는 사람이 없거든. 거기라면 숨기 딱 좋은 곳이야. 우리는 브라운 목장을 지나쳐 100m 정도 더 나아간 다음 커브길에 차를 멈췄습니다. 카일, 목장 앞에 사람이 하나 서 있어. 나무에 기대 서서 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 우리가 지나가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고. 납치범들이 아직 그곳에 있는 거라고. 목장 옆으로 군대 주둔지가 보였고 아마 버스는 그곳의 미사일 저장소에 감춰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라면 아파치의 열 감지 장치를 피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나는 19명의 인질들이 살아있을 거라는 기대는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스터마인드는 보험회사를 경멸했고 이것은 보복처럼 보였으니까요. 나는 은행 강도 현장에서 죽어간 그 많은 희생자들의 모습을 지울 수가 없었고 이 목장에서 또다시 그 학살을 목격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마스터마인드는 우리에게 몇 번이나 경고해 왔습니다. 어떤 에러도 실수도 없어야 한다고. 숲을 통해서 목장으로 접근한다. 카일이 말합니다. 그는 다른 조들과 연락을 취한 다음 나와 베시와 함께 숲을 가로질러 목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숲은 목장의 주택과 가까이까지 이어져 있었고 현관 쪽으로 난 길에도 불이 허리만큼 높이 자라 있어 우리는 몸을 숨긴 채 집을 향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문 앞의 나무에 기대 서 있는 보초가 보였습니다. 그는 등을 보인 채 여전히 길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다른 납치범들은 어디 있는 걸까요? 인질들은 또 어디 있는 거죠? 왜 집안에는 불빛조차 없는 것일까요? 일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카일이 낮은 소리로 투덜거립니다. 그 역시 나만큼이나 어리둥절해하는 것 같습니다. 보초가 너무 적어요. 베시가 속삭입니다. 영 예감이 안 좋아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합니다. 보초를 한 사람만 세워놓다니. 게다가 납치범들이 아직 여기 남아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선 전원부터 때려 눕히자고. 그런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지. 카일이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카일과 베시에게 내가 직접 보초를 처리해야겠다는 신호를 보낸 다음 나는 재빨리 그의 뒤로 다가가
총구로 그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쪼개질 듯한 소리와 함께 보초는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그는 비명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일이 이렇게나 쉽게 풀리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배시는 몸을 낮추고 나에게 빠르게 다가오며 속삭입니다. 도대체 무슨 보초가 이 모양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주도 면밀했던 놈들인데 말이죠. 우리 뒤쪽의 숲에서 대여섯 명의 요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잠시 멈췄다가 카일의 신호에 맞춰 집을 향해 빠르게 전진합니다. 더 이상의 보초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일종의 덫 같은 것일까요? 우리를 집 안으로 몬 다음 날려버릴 심산인 건가요? 그렇다면 미시즈 모리스는 도대체 뭘까요? 그녀 역시 납치범들 계획의 일부인 걸까요? 나는 첫 번째 요원들과 함께 가장 먼저 농가에 도착했습니다. 총을 앞으로 겨눈 채 문을 발로 걷어차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내 눈앞에 나타난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질들이 모두 농가의 거실에 앉아 동시에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들이었지만 아무도 다친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나는 재빨리 숫자를 세보았습니다. 16명의 여자들과 2명의 아이들, 운전사까지 19, 모두가 살아남았습니다. 납치범들은요? 나는 낮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도 여기 남아있나요? 짙은 머리의 한 여자가 앞으로 나오며 말합니다. 그들은 집 앞에 보초 하나만 남기고 모두 떠났어요. 집 앞 느티나무에 보초가 서 있을 거예요. 이젠 없습니다. 배시가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여기 꼼짝 말고 계세요. 우리가 일단 좀 둘러볼 테니까요. FBI 요원들이 흩어져서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인질들은 서로를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그들은 죽지 않으리란 걸, 마침내 구조되었다는 걸 실감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만일 내일 아침 전에 이 집을 나간다면 모두 죽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놈들은 다른 은행 강도 사건들을 하나하나 말해주면서 우리를 위협했답니다. 아까의 그 짙은 머리의 여자가 흐느끼며 말합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증거가 될 만한 어떤 것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전세버스는 미사일 저장소에서 발견되었고 과학수사대가 도착하는 대로 현장은 사사시 조사될 것입니다. 30분 정도가 지났을 때 미시즈 모리스가 앞문으로 걸어들어오며 말합니다. 왜 당신네들이 버드 오마라를 때린 거지? 그는 트럭 회사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버드는 집 앞에 서서 기다리면 $100를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라는데 겨우 $100에 머리가 움푹 들어갔다고. 왜 그 선량한 시민을 건드리고 난리냐고. 곧이어 구조 차량이 도착하고 인질들이 차에 오르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옵니다. 갑자기 그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해주었다고,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무슨 까닭에서인지 마스터마인드는 그들을 살려두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언론은 마침내 마스터마인드의 존재를 알았고 연일 모든 신문이 같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메트로 하트포드 보험회사는 납치범들에 대한 제보자에게 $100만 현상금을 걸었고
이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납치범 중에서도 자신의 몫이 $100만 미만인 자들도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현상금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과 FBI로 수만 통의 전화제보가 쏟아졌고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제대로 된 단서를 가려내기 위해 우리는 모두 하루에 12시간에서 18시간까지 일에 매달렸습니다. FBI의 그 큰 사무실에 더 많은 요원들이 배치됐고 벽의 내면을 꽉꽉 채울 만큼 단서는 쌓여가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아직 마스터마인드의 흔적조차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틴데넷의 인질구조 작전 후 며칠을 우리는 용의자들을 추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은행 강도 전력이 있는 폭력적인 놈들이었고 체포하는 과정에는 항상 대규모 특공대와 경찰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렇게 잡은 용의자들의 알리바이가 하나하나 밝혀지고 그렇게 그들을 놓아주고를 반복하면서 언론의 비난과 위선의 압박은 조금씩 우리를 죄어오고 있었고 그렇게 우리는 점점 지치고 예민해져 갔습니다. 또 다른 체포작전이 허수고가 된 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몸은 천근만근인데도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과로와 크리스틴 문제로 몸도 마음도 엉망이 된 채 나는 선룸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은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을 때까지 피아노 앞에 앉아 거신과 콜포트를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내 방으로 돌아온 나는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100만 년 만에 늦잠을 자고 나나와 데이먼과 함께 늦은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크로스 집안의 중요한 날입니다. 아침 8시 30분 우리는 성 안토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벌써 제니는 청바지에 티셔츠를 갈아입고 가방을 모두 싼 다음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요. 빨리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아주 미치겠어요. 제니는 분홍색 아메리칸 투어리스트 가방을 데이먼에게 밀며 말합니다. 데이먼은 눈을 굴리며 짜증스런 몸짓을 했지만 기꺼이 그녀의 가방을 받아둡니다. 언제까지 이런 특별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지? 데이먼이 묻습니다. 평생이지. 뭘 그런 걸 물어? 제니는 코를 찡긋하며 말합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길 수도 있고. 간호사실에 들러 인사를 했고 몇몇의 간호사들이 제니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니의 말처럼 성 안토니 병원을 장엄하게 퇴장했습니다. 10여 분의 드라이브 동안 제니는 차창을 열고 스모키한 도시 아침 공기를 킁킁 들이마시며 말합니다. 아주 인상적이야. 완벽하게 환상적인걸. 마침내 우리 집에 도착하자 제니는 천천히 차에서 내립니다. 역시 내 집이 최고야. 그녀는 낮게 속삭입니다. 이건 꼭 오즈의 마법사 같아. 제니는 나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아빠, 저 나무에 걸려있던 배트맨 연도 내려줬네요. 역시 우리 아빠가 최고야. 나는 뭔가 따뜻하고 기분 좋은 것이 내 몸에 퍼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제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도 됩니다. 제니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제니야, 여기 나나마마가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배트맨 연을 내린 거란다. 우리는 제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고 제니는 고양이 로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로지는 제니의 품에 안겨 까실까실한 혀로 연신 그녀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제니는 곧 로지를 품에 안고 거실을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Roses are red, violets are blue. 집에 돌아와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모두 사랑해요. 알렉스 주니어의 세례식 날처럼 이것은 내 머릿속에 죽을 때까지 아로새겨질 마법 같은 순간입니다. 다음 날 다시 FBI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나는 또다시 산더미 같은 서류와 수백만 통의 전화 제보에 파묻혔습니다. FBI 국장은 이 사건을 FBI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범인 수색 작전으로 규정하였고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나는 그날 오후 내내 몇몇의 FBI 요원들과 워싱턴 경찰들과 함께 창문도 없는 캄캄한 회의실에서 끝없는 슬라이드 쇼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스크린 위에 용의자들의 얼굴이 나타나면 그들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보태지고 그에 대해 우리는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폐기, 가능성 있음, 가능성 높음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집니다. 다음 용의자가 스크린에 뜨면 또다시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렇게 용의자는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그날 저녁 6시 베시 카발리는 또 다른 회의를 소집합니다. 2명의 FBI 프로파일러들이 마스터마인드에 대한 프로파일링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중 한 명인 닥터 조안나 로드맨은 마스터마인드는 지금 이 은행 강도를 통해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원한과 증오를 시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범인은 공권력을 대항하여 승리함으로써 세상을 향해 자신의 우월성과 명성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난 마스터마인드가 또다시 강도짓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팅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번만큼은 기꺼이 베팅할 수 있어요.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나는 회의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늘 교실 뒷자리에 앉아서 듣기만 하는 스타일이었죠. 그건 바로 내가 조지타운 대학과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내내 고수했던 스타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카발리 요원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닥터 크로스, 우리의 마스터마인드가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죠? 그녀는 닥터 로드만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를 돌아보며 묻습니다. 닥터 크로스, 당신은 어디에 베팅할 건지 말해줄 수 있겠어요? 나는 턱을 어루만지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자리에 고쳐 앉으며 말합니다. 나 역시도 베팅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닥터 로드만이 말한 것을 대부분 찬성합니다. 오직 한 사람이 이 모든 일을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어요. 각각의 강도 사건을 위해서 다른 팀들을 고용하고 있죠. 나는 배시를 향해 살짝 얼굴을 찡그린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난 처음에 일어났던 일련의 강도 사건들은 우리 모두를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주 효과적이었고요. 하지만 이번 메트로 하트포드 일은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물론 어떤 사상자도 내지 않았죠. 메트로 하트포드의 인지 사건에서 나는 어떤 종류의 원한이나 징후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인질들의 증언을 봐도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죠. 그건 그 이전의 강도 사건과 전혀 부합하지 않아요. 마지막 사건에서 사망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에 기반해서 나는
이제 모두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터마인드는 이제 사라져버린 거죠. 3천만 달러를 가지고 사라져버렸다고요? 베시 카발리가 묻습니다. 그냥 그렇게 끝이라고요? 내 생각에 이제부터의 마스터마인드 게임은 Catch me if you can 그거 같아요. 물론 you cannot이겠지만요.